이 코스피가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진 이 중국 증시에 밀리면서 이 차기 수상 쇼크에 빠진 일본을 빼면 사실상 나홀로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 야심차게 준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 첫날부터 오히려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좀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시바 시게루 차기 수상 당선 소식에 니케이 지수가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니케이 225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시바 정권이 출범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는 점은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0엔 밑으로 떨어지면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된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장마감 직전에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시장이 주목하는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내일과 다음 달 3일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첫 공개됐는데 이 코스피 지수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2.13% 떨어졌는데 밸류업 지수는 2.80% 하락했습니다. 밸류업 100개 종목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이 지수를 흔든 데다가 다른 종목의 경우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종목들이 공개된 이후 주가가 사흘 만에 평균 3%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수로 따져보면 100개 중 80개가 올랐습니다. 그중 에코프로 HN이 20.65% 오르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효성 TNC와 한진칼, 윤성 FNC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밸류업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 하락 전환했죠.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11개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이나 고평가된 기업 등 기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밸류업 지수가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흐름과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 지수가 차별화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1월부터는 이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등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패시브와 액티브 형태의 ETF를 오는 11월 4일 동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이상 추종해야 하지만 액티브 ETF는 70%만 따라도 되는데요. 현재 삼성과 미래에셋, KB한투 등 최소 7개사가 패시브 방식으로 ETF를 출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액티브 ETF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밸류업 지수에 고 PBR 그리고 고 ROE 종목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대부분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을 줬습니다. 실제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 성장성이 높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 30개에서 40개 정도만 선별한 뒤 향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은행주나 자동차주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SK하이닉스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SM 등 밸류업 기대감이 적었던 종목들이 편입된 것은 아쉽다 이런 설명인데요. 종목 수와 비중 등 지수의 단점을 보완해서 액티브 ETF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